네, 최근에 대출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초저금리 시대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정작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이 초저금리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았다가 그야말로 이자 폭탄을 맞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고금리 대부업의 문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이제 기존 34.9%에서 27.9%죠? 네. 이 7%가 딱 떨어졌는데 네네. 이게 떨어진 지 한 달이 됐는데 네네. 대출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3일부터 네. 대출 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렸을 때 네. 예전엔 2만 9천 원 정도 이자를 매달 냈는데요. 네. 이제는 2만 3천 원 정도 이자를 냅니다. 다만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은 34.9%로 가고요. 신규 대출, 다시 말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롭게 했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7.9%라는 네, 건데요. 네. 문제는 이자율로 연 1000%인 초고금리 대출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네, 김모 씨는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빚이 8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급격히 이제 가게에서 돌려막기 하느라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김 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보니 김 씨에게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였습니다. 이른바 급전대출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는데요.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린 40대 주부 이모 씨. 일주일 이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400%입니다. 이 씨는 상환기간이 짧은 급전대출을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다 상환기한을 놓쳤고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죽이고 내 이거 들고도 무슨 얼마나 보자. 네, 연일 대부업체 광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실태에서 이자율이 347%, 네. 그다음에 또 심지어 3,400%, 네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정 네. 최고 이자율이 이 떨어지기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네네. 없지 않.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네, 네. 100만 원에 대해서 3만 원 이상 이자를 내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불법입니다. 지금도. 네. 예나 지금이나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다 불법인데요. 이러한 수요자들이 지금 많은 반면에 그 어떤 대출의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업체들이 활기를 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개는 어떤 그 100만 원을 꾸게 되면 한두 달 내에 2배,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가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연 600이나 1200%를 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되면은 네네. 사실 그 법에서 정한 그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안 갚아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네. 24%까지만 그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 100만 원의 경우에는 월 2만 원 정도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을 제대로 보호받는 분들이 없다는 거. 내지는 이러한 불법 업체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불법 대부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그 사각지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살인적인 금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 네. 근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분명히 지금 합법업체와 불법업체가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부의 불법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태 파악도 잘 안 되고 단속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출이 합법적인 대출 업체의 대출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용자는 한 260만 명 됩니다. 근데 불법 업체의 규모가 1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법 규모가 13조인데 네. 불법 규모가 10조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 이상은 불법 업체의 규모이고 네.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 우리 법정 이자보다 10배 이상 내는 네. 경우가 네. 다반사라고 볼 수 아니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정 금리를 이제 좀 인하를 하면서 네네. 사실 우려됐던 점이 네네.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았던 그 네.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사실 더 이제 신규 대출을 아무래도 줄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우려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서서히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은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더더욱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고요. 네. 또한 수요자들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 불법 업체들의 어떤 거기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서민들이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그 영상에서도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런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그 피해자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법정 이자율로 대출을 해준다, 대부를 네네. 해준다 이런 업체들의 광고를 보고 이제 가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전단지도 보고 인터넷 광고, 뭐 휴대전화로 오는 문자 메시지 너무 많죠, 네, 사실.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찾아갔는데 사실은 너무 뭐 터무니없는 이자를 물게 됐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한 규제 조치가 확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 예를 네. 들어 인터넷으로나 전화로나 이런 접촉하는 그 업체들은 100% 불법 업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불법 업체에 대한 근절과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그 업자들, 또한 인쇄하는 업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불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 이러한 그 서민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업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걸 좀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불법 업체인지 합법 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이나 네. 또 하나는 어떤 그 대부협회 이런 그 업체를 조회함으로써 그 업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3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 그건 무조건 불법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불법 업체 부분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이제 일본이나 미국하고 비교하면 한 10% 정도 우리가 네. 좀 더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이런 금리에서도 저신용자들이 이런 불법 대부업체까지 몰려가는 상황이긴 한데 네, 네.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좀 지금보다는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네네. 주장들이 아직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시장 환경이나 어떤 그 신용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보다 더 이 불법 업체의 부분을 먼저 대책을 세워서 이 시장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금리를 점차적으로 낮추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칫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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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 그 지역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행운을 빈다. 좋은 시간 되기를 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한반도 전쟁 상황에 미국의 불기입을 시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참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약소국의 비애도 있습니다만은 초강대국 미국의 대선 유력 후보가 이러니 좀 민망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